예, 어제 14장의 전반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14장의 이제 후반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사람을 신규 채용 관련해서 우리가 물고기의 비유를 했었는데요. 이제 피싱의 비유를 했었는데, 그 비유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두 번째 섹션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얼마나 넓은 그물을 던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탐색의 범위를 조금 좁힐 것인지 아니면 탐색의 범위를 좀 이렇게 넓힐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할 것인가, 몇 명이나 인터뷰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 이제 구직 공고라고 할 수 있는데, 구인 공고죠. 죄송합니다. 구인 공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구인 공고를 어떤 형태로 어, 만들어서 포스팅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 내용은 보지 않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내용만 우리가 보고 1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이제 회사가 탐색의 범위를 좀 비교적 좁힐 것인지 아니면 이제 탐색의 범위를 좀 넓힐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뭐 100개의 레주메를 받았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어, 서류 전형, 1차 서류 전형에서 100개, 뭐 100명이 제출한 지원서를 이제 받았고요. 서류 전형을 이렇게 거쳐서 이제 회사가 20명 정도를 출연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명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레주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중에 몇 명 정도를 최종 면접에 보낼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진 않지만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제 새롭게 회계 담당 직원을 뽑고 싶다고 한다면 그냥 뭐 단순하게 상경 계열 뭐 경제학이라든가 경영학을 전공한 전공자 이렇게 해서 잡을 포스팅할 것인지 아니면 뭐 회계 전공,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 경영학과 회계 전공자로 조금 더 어, 구체화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특정 자격증을 어, 이제 구인 공고에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겠죠. 뭐 CPA면 CPA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슈들은 여기서 보지는 않을 것이고요. 네. 물론 이제 굉장히 폭넓게 서치를 하게 되면 뭐 어떤 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조금 더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요. 이제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어, 새로운 캔디데이트를 인터뷰하는 것은 사실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실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이제 면접 보러 가면 그 교통비 정도 조금 준다고 들었는데요. 예전에는 그것도 잘 주지도 않았습니다. 뭐 최근에는 교통비 뭐 주는 것도 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 같고 그 뭐 조금 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이제 얘기는 들었고요. 이제 그런 실질적인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 면접을 해야 되는 이제 면접관들의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기업 내부에서 본다면 이제 그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시간에 예, 비교적 많은 사람들을 면접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상당한 기회 비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굉장히 폭넓게 서치를 하다 보면 실제로 뭐 몇 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빈자리가 그대로 지속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빈자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그것은 회사에 상당한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경제학과에서 정년퇴직 하시면서 교수님들께서 이제 올해 초에도 또 이봉호 교수님까지 정년퇴직하셔서 학교를 떠나시는데요. 물론 뭐 우리는 정년퇴직하셔도 끝까지 또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긴 하세요. 그래서 뭐 영원히 이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전임 교원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난 5년 동안 세 분 나가셨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리플레이스를 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다행히 이제 이낙연 교수님 우리가 모실 수 있었고 새롭게 이제 경제학과에 조인하셨습니다. 그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코스트는 이제 학생들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냐면 경제학과에서 오퍼하는 여러 가지 코र्स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이 있죠. 경제학과에서 뭐 노동경제학이라든가 이제 이런 전공 과목들을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랜 시간 그러기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봉호 교수님 정년퇴직하시면서 또 재정학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거든요. 여러분 경제 활동을 하시면 졸업하시고 나서 하시게 되면 그쪽 노동경제학이라든가 그 레이버 마켓의 이슈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섹터의 이슈들, 재정학 이슈들 이런 것들이 비교적 이제 중요한 분야여서 그래서 그런 코스트들 이제 네, 여러분도 일정 부분 그런 코스트를 감수하셨어야 됐고 저희들도 네, 그런 코스트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저와 네, 이제 노영환 교수님 둘이 되게 애를 썼습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또 여자 교수님 오시면 학생들하고 저희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자로서 또 여자 교수님 오시면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또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뭐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저희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 뭐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최적 탐색의 범위라고 하는 Optimal Scope of Search Problem을 볼 것이고요. two example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one example입니다. We study example. Optimal Scope of Search Problem이고요. 그냥 우리가 optimal은 최적이라고 보통 번역하니까요. 최적 탐색 범위 모형 이렇게 여러분 뭐 직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슈가 바로 과연 몇 명을 인터뷰를 할 것인가. 뭐 한 100여 명 서류를 받았습니다.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지원자들은 이제 걸러내고 최종적으로 20명 정도의 캔디데이트를 확보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20명을 추려냈습니다. 과연 이 가운데 몇 명을 인터뷰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번 해보죠. 과연 몇 명을 인터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제 미국에서 PhD를 하고 그 미국의 이제 여러 학교들과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라든가 또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들의 이제 어플라이를 쫙 했어요. 제가 쓴 논문이랑 뭐 커버 레터 그다음에 제 지도 교수의 추천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서 물론 이제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이메일로 다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보내면 제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쪽에서 뽑고 싶은 전공 분야가 저와 어느 정도 합치가 되면 이제 매치가 된다고 하면